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고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이정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확실히 달라져요.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고기를 드시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고기라면 뭐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달콤한 양념갈비에 흰쌀밥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세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래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하고 어떤 고기는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요즘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정작 노년에는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거든요. 당뇨병에 고혈압, 심장병까지.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고 약도 한 움큼씩 드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고기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같은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식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올해 73이신데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육을 아침마다 드시곤 하셨죠. 서양 사람들도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이가 들면 정말 다르구나.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로, 기름진 삼겹살 대신 담백한 생선으로 바꾸니까 몇 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60대 이후에는 정말 고기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우리 몸의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신진대사도 많이 느려지거든요.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든 분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대로 혈관에 쌓이고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은 가공식품이 너무 흔해졌어요. 편의점에 가면 온갖 종류의 햄과 소시지, 베이컨이 진열되어 있고 마트에서도 양념이 잔뜩 발라진 고기들을 쉽게 살 수 있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가공육의 문제는 단순히 기름기가 많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들, 방부제나 발색제, 그리고 엄청난 양의 소금이 진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이 더 필요해지거든요.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좋은 단백질로 몸을 보강해줘야 해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거죠. 똑같이 고기를 먹어도 현명하게 선택하면 약이 되고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고기는 과감히 줄이고 어떤 고기는 더 자주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고기라도 어떻게 요리해야 건강에 좋은지까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이제 와서 뭘 바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70대의 식단을 바꾸신 후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분들 말이에요. 혈압약도 끊고 당뇨약도 줄이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활동량이 늘어나신 거죠.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편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고기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고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베이컨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베이컨이 그렇게 나쁜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정말 나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베이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와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했거든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베이컨 2장, 그러니까 대략 50g 정도를 매일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고작 2장인데도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베이컨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질산화합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발암물질이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70살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베이컨을 드셨어요. 서양 사람들도 다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베이컨을 끊으시라고 강력히 권했죠. 실제로 끊으신 후 다음에 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컨의 또 다른 문제는 염분이에요. 베이컨 100g에는 무려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베이컨 몇 장만 먹어도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도 안 되나요?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돈가스가 왜 위험한지 조리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히고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먼저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식용유가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해요. 더 심각한 건 산화된 기름이에요.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은 과산화지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 염증의 주범이거든요. 65세 이후에는 이런 염증을 해소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제가 진료했던 71세 김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 돈가스를 해주셨어요. 본인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다고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6달 후 혈액 검사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50으로 급상승했거든요.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돈가스 하나에는 약 400에서 50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기름에서 나오는 칼로리예요. 게다가 나쁜 기름이죠. 65세 이후 우리 몸의 지방분해 효소 활성이 30% 이상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분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대로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양념갈비입니다. 갈비도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갈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념이 문제예요. 시중에 파는 양념갈비 1인분에 들어있는 설탕량을 아시나요? 무려 15에서 20g이에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5개에서 7개나 되는 양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당분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8%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됐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2~3번 양념갈비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고기는 당뇨에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양념이 문제죠. 양념갈비를 끊으시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양념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죠. 양념갈비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이에요. 간장, 소금, 마늘, 생강 등이 들어가는데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거든요. 1인분에 1000에서 2000mg 정도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고기는 삼겹살입니다. 그럼 삼겹살도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삼겹살이 왜 위험한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약 37g 들어있어요.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 지방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이 왜 문제일까요?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 할아버지는 평생 삼겹살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매일 삼겹살 먹고도 80까지 살 거야 하시면서 정말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 전 단계였거든요.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320, 나쁜 콜레스테롤 250, 중성지방 400으로 정상 수치를 훨씬 벗어난 상태였죠. 더 심각한 건 지방간이었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 간에 지방이 심하게 축적되어 있었거든요.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삼겹살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방법이에요. 대부분 고온에서 구워 드시잖아요. 고온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름이 숯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연기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잘 고른 고기 한 조각이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65세 이후 꼭 드셔야 할 고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고작 1g밖에 없거든요.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해서 근육량 감소를 막는 데 아주 좋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셨죠.
식단 상담을 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30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삶아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퍽퍽해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죠. 생강, 대파와 함께 삶고 살짝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석 달 후 근육량을 다시 측정해 보니 15% 이상 증가했어요. 보행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기는 오리백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가 좋은가요? 하고 의아해하시지만 오리는 65세 이후 혈관 건강에 탁월한 고기예요.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이고 특히 올리브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하거든요. 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역할을 해요. 즉,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은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은 훈제오리나 양념오리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백숙으로 물에 삶아 기름기를 줄여 드셔야 해요. 세 번째는 쇠고기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는 부위, 바로 홍두깨살입니다. 이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빈혈 예방에 아주 좋아요. 100g당 지방은 겨우 3에서 4g 수준인데 단백질은 22g이나 들어있거든요. 또한 철분 함량이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나 돼요. 게다가 홍두깨살에 들어있는 햄철은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철분이라 65. 세 이후 철분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고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보다 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20g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치매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특히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섭취 시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주거든요. 여러분, 핵심은 고기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백질 섭취라도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65세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하죠. 가공육과 고지방 고기를 피하고 대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혈관 건강, 근육 건강, 뇌 건강 모두 개선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드세요. 아침 식사에서 베이컨을 빼고 삶은 닭가슴살을 넣으세요. 전날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돼요.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튀김 요리 대신 구운 생선으로 바꾸세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다른 날에는 삼치나 꽁치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양념갈비 대신 홍두깨살을 드세요. 달달한 양념 대신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해서 드세요. 홍두깨살을 푹 삶아서 국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드세요. 기름진 돼지고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바꾸세요. 백숙으로 끓이면 기름기도 적당히 빠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핵심은 양념을 줄이고 삶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튀기거나 굽지 말고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인공 조미료나 설탕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이거든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65세부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고기 하나 바꾸는 선택이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냉장고 속 고기를 점검해 보세요.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대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고기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선택이 결국 병원비를 줄이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시는 거예요.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고기를 바꿔보실 건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